아미노산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아니 멀쩡한 입 놔두고 왜 이거를 주사를 맞느냐, 충분히 가서 그냥 고기 사 먹어라, 뭐 두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순간에는 살이 빠지다가 어떤 순간에 난 왜 살이 안 빠질까, 그리고 계속 먹다 안 먹다 하는 이런 다이어트를 반복했더니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된 것 같아요. 면역부터 비만까지 다 잡을 수가 있다. L-아르기닌. 기적의 분자라고, 근육 잘 붙으라고 먹는 경우 많이 봤고, 그리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요거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드릴 내용은 비만에 관련되어서 살이 빠지고 체지방이 잘 붙게 해주는 능력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아르기닌 주사 맞은 분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살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몸무게 자체를 줄이기도 힘들고 살을 뺄 때 근육량을 보존시키면서 살을 뺀다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렉타일 디스펑션은 남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렉타일 디스펑션에서 음경의 평활근을 확장을 시켜서 혈류를 공급해주면서 발기부전을 치료해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운동성이나 퀄리티가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난임 환자들한테도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먹는 아르기닌인데 저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거든요. 2개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까서 이렇게 젤리예요. 이거 먹고 호랑이 기운이 나는지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베리엘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르기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라올라나 포텐시에이터 같은 약 먹고 계신가요? 먹으면 바로 호랑이 기운이 샘솟는다는 바로 아르기닌 성분인데요. 그 아르기닌 성분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비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TV 화면에서 캡처 뜬 건데요. 5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르기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면역부터 비만까지 다 잡을 수가 있다. 유전성 발육장애, 노화뿐만 아니라 지방을 분해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L-아르기닌. 기적의 분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적의 분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르기닌을 설명을 하면 산화질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는 아르기닌은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산화질소를 형성시킵니다.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뜻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면 더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산화질소를 이용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개선을 시키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산화질소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지방분해 효소, 요거랑 요거에 관련된 지방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의대 시절에 열심히 배웠던 건데, 산화질소가 이렇게 부족해지면서 혈관이 막힌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뭐 칼슘이 침착되기도 하고 플레이크가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관 사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산화질소에 대해서 발견한 내용으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노화에 아주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때문에 이런 약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근육 잘 붙으라고 먹는 경우 많이 봤고, 그리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요거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주변 의사 선생님 중에서는 포텐시에이터 드시는 분이 있는데 살려고 먹는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이오 클리닉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오 클리닉 내용, 지금 메이오 클리닉 홈페이지에 왔고요. 메이오 클리닉은 한국으로 치면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엔자이나는 협심증이고, 하이 블러드 프레셔는 하이퍼텐션, 그러니까 고혈압이죠. 고혈압에서 쓸 수 있고, 고혈압에 쓸 수 있는데 심지어는 during pregnancy, 임신 중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re-eclampsia는 뭐 그냥 프레그넌시에 생기는, 임신 시에 생기는 전자간증 이런 건데, 이것도 하이 블러드 프레셔가 고혈압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크게 나와 있죠. 이렉타일 디스펑션. 이렉타일 디스펑션은 남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렉타일 디스펑션에서 음경의 평활근을 확장을 시켜서 혈류를 공급해주면서 발기부전을 치료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리페럴 알테리얼 디지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혈관이 막혀서 보행장애가 생기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보행장애가 개선되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메이오 클리닉에 나와 있겠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략적인 모식도인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거의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저도 자주 맞는 주사인데 저도 느끼는데요. 몸이 되게 필요할 때 요거 맞으면요. 제너럴 컨디션, 그러니까 필요했던 것, 컨디션이 확 좋아지고요. 가끔 아미노산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멀쩡한 입 놔두고 왜 이거를 주사를 맞느냐. 충분히 가서 그냥 고기 사 먹어라. 뭐 두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컨디션이 정말 나쁠 때 주사를 맞아보시면 그 효과가 정말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령 환자에 있어서는 먹는 것이 전부가 소화가 되지도 않고 흡수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주요법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단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들을 먹고 쌓인 암모니아를 해독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간 기능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고, 항암 분야에서도 에이포프토시스 트리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몸에서 사멸되어야 하는 나쁜 세포를 죽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능이 고장나고 뮤테이션, 그러니까 돌연 변이가 생겨서 우리가 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할 때 에너지 보충을 해주고 펌핑감을 많이 주고 혈액 공급을 하면서 근육이 좀 잘 붙게 이런 식의 기능을 해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만에 관련되어서 라이폴라이시스, 그러니까 비만, 살이 빠지고 체지방이 잘 붙게 해주는 능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막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아르기닌은 산화질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가 사이클릭 GMP가 PKG가 되고, 이 AMPK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마이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네시스를 합성을 시켜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촉진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이클릭 GMP하고 사이클릭 AMP가 호르몬 센서티브 라이페이즈, 요게 바로 지방을 분해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얘들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아르기닌이 많아지면 산화질소가 많아지고, 이 산화질소는 AMPK, 요거는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액티베이션,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게 글루트2를 따고 글루코스 트랜스포트를 시켜서, 그러니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든요. 혈당을 조절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이 AMPK가 스티뮬레이션 되게 되면 라이포제네시스, 그러니까 지방이 만들어주는 것을 디크리즈, 억제시켜주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진 익스프레션을 억제시켜준다. AMPK가 자극이 됐을 경우에는 라이포제네시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방을 생성시켜주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장세 지방산이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뜻은 결국에 지방이 분해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AMPK였고, 다른 하나는 HSL. 요거는 호르몬 센서티브 라이페이즈. 라이페이즈라는 거는 리피드, 그러니까 리피드를 분해시켜주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자극시켜서 화이트 에디포스티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여분의 백색 지방들을 녹인다. 라이폴라이시스. 이거는 녹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PGC1알파를 모듈레이션 시켜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네시스를 시킨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슐린에 대해서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분이 지금 보면 중년 여자분인 것 같은데 좀 뚱뚱했었죠? 근데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 논문은 2015년에 여기 저널 오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관련된 거고, 요거는 뭘 한 거냐면요. 그러니까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슐린을 만드는 종양을 이뉴클레이션 제거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것만을 받았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요 환자의 복부 초음파를 보면은 요게 인슐리노마거든요. 인슐린이 생기는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뚱뚱했었는데 갑자기 살이 빠졌죠. 이때 수술 받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인슐린만 줄어든 걸로 인해서 요렇게 살이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107, 8kg 됐었겠죠? 107, 8kg에서 한 87kg. 좀 더 빼시긴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이 보통 피하지방에 맞아야 하니까 배라든지 허벅지 안쪽 이런 데 맞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만 계속 맞으신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아무래도 살이 붙게 돼요. 인슐린이 있으면 살이 붙는다 라는 뜻이고, 또 반대의 경우를 하나 살펴보면 저는 이 다큐 보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거는 나야불리미아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나야불리미아라고 하는 질환은 뭐냐면 다이아비티스하고 불리미아의 합성어인데요. 다이아비티스는 당뇨고요. 불리미아는 신경성 대식증. 거식증은 아예 안 먹는 거고 불리미아는 되게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당뇨 있는 사람이 왜 많이 먹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당뇨 있는 사람은 인슐린이 부족해요. 그런데 아까 인슐린이 많으면 살이 찐다고 했죠. 근데 나는 인슐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먹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인슐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런 라이프 트레트닝한 이런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인슐린 치료를 잘 하고 나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붙어 있고 여기에 문신이 아마 파랑새가 이렇게 호프라고 써 있는 뭔가를 끌어다 주는 그런 영상인데 이렇게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른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으면 우리는 살을 저장하는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은 음식, 예를 들면 밥, 빵, 떡, 국수, 라면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같은 칼로리의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같은 칼로리의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도 살이 더 많이 찔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슐린을 약간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 인슐린이 낮은 수치일 때 아까 얘기했던 HSL, 호르몬 센서티브 라이페이지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을 분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기닌 주사를 맞을 때 공복 시에 맞으면 좀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이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거는 베이설 메타볼릭 레이트를 바디 웨이트라고, 그러니까 바디 웨이트, 여성이 있어서 베이설 메타볼릭 레이트하고 바디 웨이트의 관계인데요. 몸무게가 많을수록 대사량이 당연히 높습니다. 내가 원래 한 58kg 나갔거든요. 예를 들면 58kg 나갔는데 한 40kg를 살을 뺐어요. 그러면은 나는 단지 살을 뺀 걸로 인해서 대사량이 3000에서 150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게 되었을 때는 어떤 순간에는 살이 빠지다가 어떤 순간에 난 왜 살이 안 빠질까? 그리고 계속 먹다 안 먹다 하는 이런 다이어트를 반복했더니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런 식으로 대사량이 줄어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요거는 나이와의 관계인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 당연하게도 대사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살이 찌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사량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르기닌이다. 저희 병원에서 아르기닌 주사 맞은 분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14일하고 9월 4일에 인바디 결과거든요. 그런데 49세 여성이었고 키가 160이 조금 안 되는데 65kg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뭘 치료를 했더니 살이 더 쪘어. 66kg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근육량은 23.9에서 26으로 3kg가 늘었고요. 지방은 22에서 18로 줄었습니다. 살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몸무게 자체를 줄이기도 힘들고 살을 뺄 때 근육량을 보존시키면서 살을 뺀다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여자들은 근육 100g, 500g, 1kg가 정말 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아르기닌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제 기억에 이분은 일주일에 2번씩 맞으러 오셨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생활을 하시더라도 근육은 붓고 지방은 빠지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르기닌 맞아보면요. 확실히 피로회복이 확실히 좀 더 많이 되고요. 저는 아르기닌 먹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매번 주사 맞는다고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먹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 아르기닌이 맛이 좀 좋은 게 있고 맛이 좀 나쁜 게 있어요. 원래 아르기닌은 약간 좀 비릿한 별로 좋지 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미를 해서 제가 먹는 거는 바카스 맛이에요. 그래서 바카스 먹는 느낌도 나고 해서 그거 먹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먹는 게 닥터 PNT에서 나오는 4000mg 짜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액은요. 1ml에 0.6g이 들어있어요. 이게 25ml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5g 정도이거든요. 이 15g 정도인데 이 15g을 먹어서 이만큼을 먹는 양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장어 수십 마리를 먹어야 얼마큼이지? 여튼 장어를 되게 많이 먹어야 아르기닌 한 포에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4,000ml이고 4,000ml를 먹어서 다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주사 맞는 거는 15g이니까 먹는 거하고 주사 맞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아르기닌이 아까 여러 가지 기능에 관련된 것 중에서 성장 호르몬을 촉진을 시키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뭐 어린 친구들 뭐 키 클 때만 쓴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저도 성장 호르몬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맞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장 호르몬이 항노화라든지 아니면 근육 붙고 뭐 요거랑 같이 했을 때 기능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클라제랑 같이 하고 있고 아까 우리 남성 기능하고 관련 지어서 그러니까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졌거나 개수가 적거나 아니면 정자의 퀄리티가 좀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에 아르기닌 치료를 하게 되면 정자의 운동성이나 퀄리티가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난임 환자들한테도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먹으면 좋은 거는 우리 카사노바와 정력 생각하면 굴이죠. 굴에 많은 게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이나 뭐 코큐텐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좀 더 좋아집니다. 병원에서 아르기닌 맞는 방법은 요 자체를 맞지는 않고 보통 뭐 노말셀라인 같은 거에 이렇게 믹스해서 맞게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다 맞는데 한 15분? 저는 혈관 되게 두껍고 좋은 혈관들이 많아서 15분 정도면 되고 이제 혈관 안 좋은 분들도 한 30분 정도면 맞을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뭐 미토콘드리아 기능 뭐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관련된 또 코팩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팩터들을 저하고 상담하시고 나서 아 이분이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맞춰서 수액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맞으셔도 되고 일주일에 뭐 2번 맞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건 뭐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약들은 다 작용과 반작용,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아마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텐데 아르기닌 주사 맞고 나서 특히 공복에 맞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요. 메스껍다거나 가끔은 설사하시는 분 계셨고 더부룩한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보통 이건 뭐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라서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라서 뭐 요거 가지고 아르기닌 주사를 중단하셨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생길 수 있고요. 편두통이 있는 사람에서 편두통의 기전 중에 나이트라이트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뇌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편두통이 악화되거나 편두통이 있는 환자에서 편두통이 좀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런 경우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 주사도 단백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통풍이 있으시다거나 이미 신기능 장애가 있어서 단백 제한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르기닌 주사하고 관련되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헤르페스이거든요. 헤르페스는 라이신과 아르기닌의 비율이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아르기닌이 많아지면서 라이신이 줄어들면 이 아르기닌이 헤르페스의 먹이가 되면서 원래 헤르페스를 갖고 있던 사람이 좀 더 많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기닌을 내가 먹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라이신을 같이 복용해 주시면 되고 아르기닌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헤르페스가 없던 사람이 헤르페스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기닌하고 보통 요즘에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아르기닌 복용하고 나서 복용담 같은 거 들어보면 탈모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르기닌은 탈모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탈모 치료제 중에서 혈관 확장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네, 미녹시딜. 미녹시딜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머리가 나게 하잖아요. 아르기닌도 똑같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머리가 나게 하는데 어차피 건강하지 않을 머리들이 초기에 아르기닌 치료를 하면서 미녹시딜의 쉐딩처럼 빠지는 것 뿐이지 아르기닌이 탈모를 악화시키지는 않고 더더군다나 탈모의 악화인자인 DHT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이어트하고 아르기닌하고 관련 지어서 무조건 굶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무조건 굶다 보면 요요가 반복되게 되고 체내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점점점 빠지지 않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무조건 굶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슐린 수치를 낮추어서 식사하는 방법. 예를 들면 고구마를 먹을 때 그냥 생고구마를 먹는 것이 군고구마보다 낫고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한 것이 고기를 먼저 먹고 단 거를 먹어야지 단 거를 먼저 먹고 혈당 막 올렸다가 고기 먹는 것보다는 고기 먼저 먹고 단 거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밥 먹고 냉면 먹는 그런 거였고 기초 대사율을 높여야 지방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르기닌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르기닌 주사를 맞으면 살이 빠질 때 지방은 빠지지만 근육량은 지켜준다. 근육량을 지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아르기닌을 끊더라도 요요가 덜 생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요약이었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댓글에서 만나요.